올겨울에는 두 명의 베토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명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대극장 뮤지컬 베토벤 더 시크릿이고요. 또 한 명의 베토벤은 대학로 소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루드윅입니다. 이 두 작품을 굳이 비교하자면 루드윅의 완승입니다. 스토리라인이나 주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베토벤 더 시크릿은 베토벤의 사랑 이야기를, 루드윅은 베토벤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베토벤은 일생을 다뤘다기보다는 불멸의 여인 안토니와 만났던 기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루드윅은 유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일대기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베토벤의 감정과 상황이 더욱 깊게 표현된 쪽은 단연코 루드윅입니다. 공연 시간도 루드윅이 50분이나 더 짧음에도 훨씬 깊게 전달됩니다. 아마도 주제의식에 맞게끔 허구와 팩트를 적당하게 혼합하여 극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이게 바로 구성의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구성은 스토리라인과 함께 연출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죠. 루드윅의 경우 유년, 청년, 노년의 베토벤을 3인의 배우가 소화하는데, 노년의 베토벤이 화자가 되어 무대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극을 이끌어갑니다. 이때 유년의 베토벤, 청년의 베토벤의 상황에 노년의 베토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입체적인 연출을 선보이며 관객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간간히 보여지는 코믹적 연기까지 작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이끕니다. 소극장 공연이라 무대의 변화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명과 소리를 이용해 충분히 다채롭고 신선하게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관객도 느낄 수 있게끔 베토벤에게 들렸을 법하게 상대의 대사가 웅웅대며 전달되는 것이라든지, 한 줄의 조명이 베토벤의 귀를 관통하게 하여 잃어버린 청력을 극복하고 베토벤만의 명확한 음악적 소리를 깨닫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든지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짐 소장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바로 이 작품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뮤지컬을 종합예술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만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페라의 유령의 아름다운 성악곡과 샹들리에 장면, 미스 사이공의 헬리콥터 장면, 캐치의 고양이 몸짓과 의상들, 42번가의 압도적인 탭댄스 장면들일 텐데요. 국내 창작극들은 그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드윅은 그게 풀네임인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답게 피아니스트가 무대에서 실제 연주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시그니처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섭외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몇 회만이라도 출연하여 레전드 무대를 보여준다면 엄청난 피케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까다로운 오디션을 통해 스타 피아니스트 등용문이 되는 것도 루드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피아노 시그니처는 피아노 신동 발터 역의 아역이 핑거싱크가 아닌 직접 연주를 하는 것도 루드윅만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배우에 따라 연주하는 곡도 달라 엔차 관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연주하는 손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때 무대 바닥의 회전을 이용해 관객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연출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뮤지컬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넘버들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베토벤 원곡에 가볍디 가벼운 가사를 붙였을 뿐 창작곡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젠 소장도 베토벤 리뷰 영상에서 극을 위한 곡들은 창작곡으로 하고 음악적 고뇌나 창작하는 과정에서만 베토벤 곡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는데, 루드윅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넘버들을 이루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루드윅이 오케스트라 없이 MR로만 베토벤 원곡을 들려주고 작품의 제목을 베토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장면에서는 연출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기는 했지만, 소극장 공연이라는 한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캐스팅을 비롯해 연기력과 가창력은 두 작품 모두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뮤지컬 베토벤에서 배우들의 연기와 가창력을 생각한다면 엔차 관람을 하고 싶을 만큼 배우들이 작품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루드윅의 경우는 가수 태희님과 팬텀싱어 출신의 테너 백임태희님의 캐스팅으로 두 번의 관람을 했었는데요. 태희님의 경우 노래도 노래지만 노년의 베토벤을 맡아 노년의 목소리 톤으로 노래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라드 창법이 아닌 뮤지컬 창법의
목소리까지 변주하여 연기하고 노래하는 모습에 왜 루드윅은 테드윅으로 관극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백인태 배우님의 경우 두말이 필요 없는 탄탄한 가창력에 넘치는 성량으로 마이크는 전혀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대 이상의 연기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하루빨리 대극장 뮤지컬에서 그 엄청난 성량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루드윅에서는 청년 베토벤 역할의 넘버들이 더 다채로운 면이 있어서 노년 베토벤 이상의 가창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김준영 배우님의 가창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정, 성량, 발음 모두 아주 깔끔하게 해내어 몹시 만족스러웠는데요. 특히 청년 베토벤과 조카 카라를 맡아 1인 2역을 펼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을 각기 다른 창법으로 노래하며 확연히 다른 두 사람을 표현해주어 가창력뿐만 아니라 연기력이나 캐스팅 분석력에 박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 아쉬움이 있었다면 뚜렷한 이목구비에 세련된 느낌이 강해 잼소장 상상 속에 있는 베토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그 세련된 이미지를 죽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루드윅 두 번의 관극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를 꼽으라면 마리 역의 이지연 배우님이신데요. 음색이 너무 예쁘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분의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작품에서 이지연 배우님의 캐스팅이 있다면 무조건 예매하게 될 듯한데요. 현재 뮤지컬 일라이라는 작품에 출연 중이라고 하니 조만간 보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역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잼소장의 최애 뮤지컬인 빌리 엘리엇의 김시훈 배우가 박이든 배우와 함께 더블 캐스팅 되었습니다. 두 배우 모두 극에 몰입하여 너무나 잘 해냈는데요. 김시훈 배우님은 작은 동작 하나도 깔끔하고 예쁘게 표현했다면 박이든 배우님은 장난꾸러기의 모습을 해맑게 표현합니다. 루드윅의 또 다른 볼거리인 아역들의 라이브 연주는 배우들에 따라 연주곡이 달라지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두 배우 모두 월간 소나타를 멋지게 연주합니다.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이 루드윅이죠. 유독들이 뮤지컬 베토벤에 많은 실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17만원이라는 역대급 티켓값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루드윅은 66,000원에 기대 이상의 감동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연되고 있는 예스24 스테이지 1관은 단차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어느 좌석에서 관극해도 시야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루드윅의 소극자 공연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다음 시즌에서는 중극장 작품으로 세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잼소장은 중극장이 아닌 대극장 작품으로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짙은 만큼 다음 시즌에서 중극장으로서 가성비를 넘어 작품 자체만으로도 큰 박수를 받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내 소망하던 길에서 난 마음껏 작곡을 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 난 마음껏 연주를 해 모든 걸 집중해 내 모든 걸 집중해 내 모든 걸 제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밑으로 미끄러 떨어지는 하강하는 움직임 다시 상승하는 발걸음 아우 꿈틀거리는 내 심장은 다시 솟구치길 원하시 라레고 아 시원하다 제3악장 프레스토 플러스 틱팍